안녕하십니까, 이원복입니다. 여러분들 발트 3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발트 3국의 위치가 어디냐니까 스웨덴 남쪽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동쪽, 서쪽 그리고 폴란드의 동쪽, 그러니까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스웨덴 남쪽에 끼어 있는 발트해에 있는 세 나라인데,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에라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야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끼인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왜냐? 스웨덴이 1600년대만 하더라도 아주 북유럽에서는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지방에서는 러시아는 맥도 못 추고 거기서는 스웨덴이 제일 강국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또 강국이었냐면 폴란드가 강국입니다. 폴란드가 엄청난 강국이어서 러시아도 꼼짝 못했던 그런 강국이었고, 그 다음에 1700년대부터는 러시아가 또 강대국으로, 러시아 제국으로 발달을 하면서부터 이게 에라리 세 개의 발트 3국은, 스웨덴은 이미 나중에 힘을 잃었고, 폴란드도 힘을 잃고, 그 강력한 러시아인데, 이번에는 누가 또 엄청난 세력을 벌이느냐? 바로 프로이센, 다시 얘기해서 독일이 가장 큰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부터 독일과 그리고 이 러시아 사이에 껴 있는 가장 그 만만한 그런 그 약소국가이자, 그리고 끼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런데 소련이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발트 3국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939년에 2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2차 대전이 벌어지는 것이 9월 1일이고, 그 8일 전인가? 8월 23일에 독일하고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비밀리에 맺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니까 폴란드를 갈라먹는다.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나중에 그 1차 대전 후에 폴란드가 독립을 해서 다시 제 나라를 찾았지만은, 우리가 1700년대 말부터 우리가 차지했던 땅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가 폴란드를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암묵적으로 약속한 게 뭐냐니까 폴란드를 경계로 해가지고, 폴란드를 갈라먹은 그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모든 땅들은 이 소련이 차지하고, 그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모든 땅들은 독일이 차지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이냐면, 서유럽은 전체가 독일이 점령해도 그건 소련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련이 동유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그쪽을 다 차지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러한 그 발트 3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딱 2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독일이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하자, 그로부터 한 2주일 뒤에 소련이 이 폴란드 동부를 차지하죠. 그와 동시에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리투아니아, 그런 발트 3국을 합병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1941년에 이 독일이 그러니까 소련을 침공하잖아요. 소련을 침공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당연히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소련을 침공하면서 이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제일 먼저 점령한 것이 바로 이 발트 3국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발트 3국에서는 딱 독일군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청년들을 전부 독일군으로 끌어갑니다. 근데 전세가 바뀌어 가지고 이 독일군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소련군이 와가지고 또 젊은이들을 소련군으로 끌어가죠. 그러니까 형제가 독일군 소련군으로 맞서고 전장에서, 그리고 부자가 독일군 소련군으로 총을 마주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나라가 이런 나라죠. 그래서 이 약소한 국가들의 가장 큰 비극은, 이렇게 강대국에 대항을 한다 하더라도 대항을 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것이 강대국과 싸운다는 것은 무기나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야 싸우는 것인데 뭐 다른 방법으로 싸운다면 뭐 콧방구도 끼지 않으니까 그건 도대체 우리가 이게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소련이 스탈린 시대 그때는 계속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구권이 서서히 이제 그 일어나면서 1989년이 되니까 여기에서도 서서히 이제 어떤 이 공산권에 대한 소련에 대한 반항의 기미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반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반항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구상한 것이 발견해낸 것이 뭐냐니까 우리는 총칼로 소련에 저항을 할 수가 없다. 소련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노래다. 대단히 엉뚱하죠. 어떻게 노래가 저항의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 당시에는 스탈린주의자 말하자면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15개의 그 사회주의 국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소련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조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가장 큰 원칙은 이 15개 나라의 조국은 이것이 뭐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리투아니아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그게 아니라 이 15개 공화국의 조국은 오로지 소련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국은 소련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러시아어 왜냐면 그것이 표준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소련의 노래만 그것이 그 사회주의 노래만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고향의 노래는 그 고향의 정서가 그 민족적인 정서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리투아니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민요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게 특히 발트 3국 같은 나라는 이건 더 약한 나라니까 자기네 그 민요나 동요 같은 거 정서가 묻어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건 울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하고 이 발트하고 사이를 두고 있지만 인종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인종이 비슷하고 아주 재밌는 사실이 이 가사는 다른데 핀란드 국가하고 에스토니아 국가하고 멜로디가 같아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방송이 끝날 때마다 라디오 방송이 끝날 때마다 핀란드 국가를 연주하거든요. 근데 에스토니아에서는 핀란드 국가와 똑같은 에스토니아 국가를 연주할 수 없죠. 연주할 수 있는 국가는 오로지 소련 국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스토니아 국민들이 계속해서 방송 끝날 때 핀란드의 방송 끝날 때 방송되는 이 핀란드 국가를 들으면서 향수를 달래고 울분을 참았던 겁니다. 근데 1918년이 그 에스토니아가 독립된 해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립된 해다가 그 다음에 1939년에 다시 이제 소련에 먹혔는데 1918년에 독립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 뒤인 1923년부터 이 에스토니아에서는 거기 대대적인 그 노래 대회를 합니다. 노래 대회를 하는데 당연히 이 소련 시대 때는 민족적인 노래는 못하고 그냥 뭐 당시에 유행하던 뭐 팝이라든가 무슨 유행가 그런 노래를 하는데 1988년 자유의 물결이 막 일기 시작했을 때 이 에스토니아 수도였던 탈린에서 바로 이 야외 극장에서 노래 대회가 5년 만에 열리는데 이때 얼마가 모였냐니까 무려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30만 명. 그때부터는 이제 소련을 무시하고 자기네 고향색이 있는 그러한 향수가 묻어있는 민족적인 노래들을 마음껏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이것이 발전한 것이 이제부터 1989년에 막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1989년에 8월 23일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은 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독일과 소련이 이 발트 3국을 나눠 먹기로 한 그런 비밀 협약을 맺은 그날인데, 이 날을 맞아가지고선 이 무려 675.5km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로 치면은 부산에서부터 평양을 지나는 훨씬 지나는 그 긴 거리, 다시 얘기해서 발트 3국을 저기 맨 위인 탈린에서부터 리가, 그 다음에 빌뉴스, 이 세 나라를 쭉 있는, 인간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에 다 한데 모여가지고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675km나 되는 긴 인간띠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자기네 고향 노래, 다시 말하면 울 밑에선 봉선화야, 국가, 자기네 국가, 이런 자기네 고향 노래를 계속 목토지게 하루 종일 불러댄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이 허약한, 그리고 참 약소국가였던 이 발트 3국이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무기보다 무서운 하나의 저항의 의식의 발로였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노래혁명의 하나였다는 얘기죠. 1989년에 이 노래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2년 뒤인 1991년에 이 세 나라는 차례로 독립을 했고, 똑같은 해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은 완전히 붕괴돼 버려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